근데 기업 입장에서 일본의 채용 스케줄은 채용 공고를 낸 후 입사일까지 최소 3개월을 봐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정을 했을 때 번복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곧 일본인과는 다른 사람과 매일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사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일본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충분히 염려할 만한 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전형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이죠.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경영하는 누나입니다. 후생노동청, 한국의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작성한 면접에서 묻는 질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부터 1위, 지원 동기, 2위, 다른 회사에도 지원하셨나요? 3위, 자기 PR, 4위, 자기소개 등등이 있는데 아마 채용 면접에서 회사 측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나라 어느 포지션에 지원하든 같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정답이 존재할까요? 그렇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든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면접관이 느끼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 그리고 면접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곧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하고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란 말이죠. 면접자가 일본인인 경우 면접관들이 기대하는 평균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건데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 지원할 경우 그 평균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든 벗어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의 전반적인 문화는 다른 것은 다른 그대로 내부에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두며 배척하는 성향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며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변화를 해가는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면접관은 외모, 복장, 표정, 어투 그 모든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을 느끼게 될 거고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에게 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와 곧 일본인과는 다른 사람과 매일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사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채용 담당자가 봐야 하는 항목 중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것인가 라는 점인데 외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이 점에서 일단 마이너스 점수 받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본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최대한 일본인과 비슷하게 한다. 개성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개성이 강해요. 외국인이니까요.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좋은 점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두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점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어법이 너무 직선적이다, 성격이 세다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충분히 염려할 만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전통적인 일본 기업도 외국인 채용도 자주 하는 일본 기업도 대기업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도 어디에서도 통할 만한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회사를 경영하며 한국인도 일본인도 채용과 탈락 결정을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전형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이죠. 외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위화감을 낮추는 동시에 내가 일본의 문화에 맞춰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어필이며 난 외국인이지만 당신 회사의 조직 문화에도 문제없이 맞춰갈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기업의 면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 일본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면접 복장이나 신발, 가방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저런가 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교복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졸 채용이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경력직은 다르냐 하면 저기서 약간은 자유로워지기는 해도
한국에서 이직 시의 면접과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신졸 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복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초중반에 할 헤어스타일이나 분위기와 30대 전후, 30대 중반 등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남녀를 불구하고 검정색이나 검정에 가까운 정장, 흰색의 깃이 있는 셔츠, 백팩은 안 되고, 구두도 광택이 없는 검정에 앞코가 너무 뾰족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는 굽이 낮은 펌프스의 묶음머리 등 면접 시의 전형적인 복장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내 스타일과는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룰을 따르는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기업 측에서 복장 자유라고 써놨어도 말이죠. 평상시에 나보다 스타일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인 여러분들이 이곳의 문화에 맞춰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점은 절대로 플러스가 되었지 마이너스가 될 점은 아니에요. 똑같이 저렇게 검은 정장에 아무 개성 없는 복장을 와도 한국인은 미남미녀란 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저 안타까운 면접 스타일에 도전하셔도 돼요. 면접을 통해 면접관이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필요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조직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인재인가 등등.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질문이나 한국에서도 흔히 나올 법한 질문이지만 일본의 면접에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답해야 되는 질문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질문의 의도에 따라 감점제인 질문과 가점제인 질문이 있어요. 아시죠? 대표적인 예로 남녀가 사귀고 나면 남자 쪽은 여자에게 감점제로, 여자 쪽은 남자에게 가점제로 대한다는 말. 면접 질문을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점제인 질문은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대답을 하면 감점당하는 질문이라 마이너스 대답 안 하면 대부분 오케이. 가점제인 질문이 대부분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을 가르고 여기서 깊은 인상을 주어야만 하죠. 그래서 질문의 예는 일본에 왜 왔어요? 일본에 얼마나 오래 있을 생각인가요?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니지만 일본의 기업은 이직의 횟수가 많은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최대한 3번까지는 이해하겠다라는 태도에 가까워요. 따라서 한 번 채용하면 이 사람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리 기업에서 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채용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나는 여기 들어가서 65세까지 일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모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본에 왜 왔나요? 이 질문은 채용 면접이 아니라도 일본에 살면 너무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고요. 대표적인 감점제 질문입니다.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왔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대표적인 감점 사례겠죠? 일본도 외국인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크고, 특히 한국인은 여러 의미로 경쟁자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서 왔다거나 일본에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와보니까 뭐가 좋아서 눌러앉게 되었다 라는 대답이 될 수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 얼마나 오래 있을 생각인가요? 이 질문도 감점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죠. 여기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일본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같이 일할 생각으로 직원을 뽑으니까 모국으로 돌아갈 예정이 있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답형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살을 붙여주세요. 뭐가 어떻게 너무 좋아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로요. 이유는 여러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주세요. 직장이 괜찮으면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취직이 잘 되면 살고 싶습니다 라는 조건부는 안 돼요.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일본에는 관심이 없는데 왔고 딱 2-3년 정도만 영어권으로 가기 전에 경험할 기회가 있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도 공기 등 자연환경이 깨끗한 거 말고는 딱히 대단히 좋은 거 잘 못 느끼겠어서 이유 만드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입 바른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음. 질문 세 번째.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나요? 이건 가점제 항목인데다 대답은 한국과는 결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건 문화차에서 발생하는 건데 한국이라면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고 어떤 데에서는 오퍼가 있다거나 나를 원하는 데가 많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나는 여기저기 지원한 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너희도 그중 하나야 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일본인은 튕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남녀 관계에서도 상대가 별 느낌이 없거나 튕기는 것 같으면 바로 튕겨 나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한국에는 있는데 그 10번을 찍는 일본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잠시 얘기가 새지만 오해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남자가 10번 찍는 건 일본 여자들이 대개의 경우 좋아합니다. 일본 남자가 대부분 10번 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는 한국 남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가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싫어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옷가게처럼 물건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면 직원이 말을 건다거나 뭘 추천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객이 싫어하는 티를 강하게 내지 않는 이상 계속 말을 건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제가 그런 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일본 생활 15년간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 같다거나 거절을 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보인다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 물러나거든요. 영업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불편해하면 바로 사과하고 끊죠. 따라서 이 질문에서 주어야 하는 이미지는 다른 회사에도 지원 중이지만 이 회사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따라붙는 질문들이 있죠. 다른 회사는 어떤 업무에 지원했는지, 내정받은 회사, 그러니까 채용 결정을 내정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채용이 결정된 회사가 있나 등등. 근데 이 이상 가면 이런 질문이 너무 상세해져서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지원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 즉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시면 대답을 정하기 좋으실 거예요. 신입사원을 대량으로 채용하는 신졸 채용이 아닌 경우 빈 포지션이 존재하고 그 포지션에 필요한 단 한 명 또는 소수의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 포지션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는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이 최소 요건은 필수이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채용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 스케줄을 조정하고 면접에서 탈락자들을 추려내어 결정된 최종 한 명이 다른 회사를 가기로 결정해서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면 베스트 시나리오인 경우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컨택하고 워스트 시나리오는 채용 공고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일본의 채용 스케줄은 채용 공고를 낸 후 입사일까지 최소 3개월을 봐야 되거든요. 면접자들도 기업도 면접 이후에 내정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복잡한 짝대기를 각각 다른 시기에 가리키고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 요건을 만족하고 최종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 3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볼 때 각자의 총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내정을 했을 때 번복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에게 나는 여기에 너무 들어오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면 줄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난 다른 데 아무 데도 지원 안 했다. 여기만 올인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도 지원 중이라고 말은 해야 되고 그때 지원 중인 업무는 현재 면접 보고 있는 포지션과 동일 업무여야만 하겠죠? 면접 복장과 질문에서 한국과 다른 부분을 봤으니 한국과 미묘하게 다른 애티튜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다만 너무 자신만만해서 거만해 보이지 않도록 자신감을 한 스푼만 덜어낸 태도에 약간의 겸손을 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직무상 경험을 얘기하거나 경력이 너무 적으면 이 포지션의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연결지을 만한 학창 시절에 잘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줘서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높이 봐주어서 그 일을 맡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해내었다 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저 일본어를 거의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면접은 나를 피하라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내 칭찬을 하면 면접관이 대단하다 또는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라거나 하는 맞장구 치는 칭찬의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는 등의 대답이 전형적인 일본인의 대답이거든요. 부족하게 많다를 정말로 부족하다고 들을 일본인은 없어요. 오히려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을 해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의 거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제 앞에서 일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분위기와 뉘앙스에 따라 화술이 대단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해 저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만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걱정을 하세요.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일본 올 때 히라가나도 거의 모르고 왔던 상태라 어학 공부가 끝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일본어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일본어가 중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어가 다는 아니에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본어가 많이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도 있어요. 부족한 일본어가 신경이 쓰이신다면 면접 때 일본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건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라, 일본어를 계속 쓰는 환경에 노출되면 빠르게 늘 수 있다라는 어필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인데,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하다가 미국에서 체류하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지역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미국인과 정치랑 경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전 회사에서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일본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일본어랑 영어를 동시에 쓰면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환경에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당시의 그 책임감이 결국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어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나는 당신들의 요구와 문화에 충분히 맞춰갈 능력이 있고 맞춰갈 의지도 있다 라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면접관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긴장할 만한 일본어 듣기 말하기 테스트 시간이죠. 그냥 면접도 긴장할 텐데 외국어로 보는 면접이라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습관처럼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할 수밖에요. 요즘은 AI 툴들이 언어 연습 정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세요. 무료라도 충분히 쓸만하더라고요. 다만 일본어를 잘한다고 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에 대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채용이 결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리서치와 포지션에 대한 이해, 가능하다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해서 외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해주세요.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가져올게요. 좋아요와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